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심리상담 전문가 이정입니다. 네. 또한 찐언니 이지영 심리TV 진행자이기도 하죠.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계속 지금 우리 정신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회복 탄력성도 우리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수도 이제 개발된 회복 탄력성 테스트를 통한 그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영역인 자기 조절 능력의 영역들, 거기에 관련된 문항들을 통해서 자기 조절 능력이 잘 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공부를 해봤어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두 개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네, 대인관계 능력. 두 번째가 대인관계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대인관계 능력과 긍정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뭐 대인관계 능력이 좋다, 뭐 긍정적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떤 건지는 잘 이렇게 딱 막상 말하라 그러면은 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문항들을 통해서, 그러면 대인 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오늘 좀 그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대인관계 능력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여기서도 이제 그 문제를 이루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 첫 번째는 이제 소통 능력. 타인과의 소통 능력이 어떤지를 좀 테스팅하는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감 능력, 또 대인관계 능력으로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아 확장력, 이렇게 세 가지인데, 한번 문항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소통 능력에 해당하는 문항들, 이제 이 KRQ 테스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 테스트 문항들을 보면은, 소통 능력에서는 첫 번째 제가 뽑은 문항으로 뭐가 있냐면,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좀 좋다면 내가 대인관계 능력이 좀 좋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어떤 문항이 있냐면, 나는 재치 있는 농담을 잘한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재치 있는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좀 소통 능력으로 여기서는 좀 봤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모든 문항을 다 다뤄드리진 않는다 그랬어요. 몇 가지만 뽑아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반대되는 예시인데, 나는 윗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좀 부담스러운 게 크다면은 조금 이제 소통의 능력이 조금 낮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거죠. 이 개발한 개발자분께서 이제 이렇게 기준을 만드신 거죠. 자, 윗사람과 대화하는 게 힘들다는 거는 저도 굉장히 그게 컸었어요. 저는 이제 그거 다 역시나 부모님으로부터 와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부드럽고 자연스러울수록 사회에 나가서 윗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윗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훨씬 편하고요. 내가 특히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워서 되게 힘들었다, 긴장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윗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학교에서는 선생님, 뭐 아니면 교수님이라든가, 뭐 교회나 뭐 절에서는 뭐 목사님이나 스님, 그 외에도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위축되고 긴장하고 쫄죠, 한마디로. 예. 그게 이제 다 부모와의 관계가 다시 거기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에서 하나 더 보자면,
대화를 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위축돼서 좀 눈치 보느라 얘기를 잘 못한다. 그러면 이것도 내가 대인관계 능력에서 소통 능력이 조금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눈치 없이 막 남의 입장 고려 안 하고 막 말하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인관계 능력의 두 번째 영역, 공감 능력. 여기서 또 문항을 살펴보자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예, 남의 감정을 헤아리는 게 공감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가 잘한다면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겠죠. 또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내가 상대방의 그 상황들, 감정에서 그들이 그 감정이 어떤 생각에서 온 건지를 헤아릴 수 있다면은 내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친한 친구나 애인 혹은 배우자로부터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해 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아우,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요. 네. 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면은 우리가 조금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약하다 볼 수 있겠죠. 예. 저도 이제 직업이 심리 상담사잖아요. 저도 이거 되게 조금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뭐 공감이나 이해 이런 쪽의 대화를 거의 뭐 하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계속 교류가 있어야지 그게 이렇게 개발이 되거든요. 그런 능력이. 근데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뭐 대학교 때 이제 친구들 피드백 중에 제가 아, 좋다, 이쁘다, 어머, 괜찮다 이런 표현도 제가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것도 역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이전부터 조금씩 이런 능력들이 좀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네,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 저를 보고 네, 희망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인관계 능력에서 마지막으로 자아 확장력, 요건 좀 말이 좀 딱 안 와닿는데 문항을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의 이렇게 교류에서 이렇게 좀 깊은 교류가 가능한 사람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자아 확장력이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내 친구들을 정말로 좋아한다. 내가 사랑을 받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내 친구들 혹은 뭐 지인들을 진심으로 조금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지, 요것도 자아 확장력에 한 체크할 수 있는 문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은 내 기분을 잘 이해한다. 이거 마찬가지로 타인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보여주는 문항인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이해, 공감 수준이 어떤지. 그래서 그들도 역시 높다면은 내가 좀 자아 확장력이 높은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 예, 이렇다면은 내가 좀 자아 확장력이 낮고, 그래서 인간 관계 쪽, 대인 관계 쪽에 좀 능력에서 조금 내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네, 그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역, 긍정성. 긍정적이라는 말을 잘 알지만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문항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 얘기를 조금 나눈다고 했었죠. 제가 이제 예전에 상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이제 그 상담 센터에서 인턴십을 할 때였어요. 여러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인턴십 수련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다른 학교에서 온 선생님이 이제 막 저랑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딱 가면서, 부정적이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헐, 아니 내가 부정적이라고? 태어나서 처음 들은 피드백이었어요. 저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기분이 안 좋았죠. 근데
그런 이렇게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피드백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일 때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바로 와서 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때는 그냥 기분만 나쁘고 뭐야 막 이러고 그냥 지나갔다가 나중에 그게 정말 아, 내가 진짜 이런 모습이 있었고 그 사람이 나의 그런 걸 보고 표현을 한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후자의 경우였죠. 그때는 그냥 기분만 나빴죠. 아, 내가 왜 부정적인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자기 성찰이라는 게 한꺼번에 다 성찰이 되지 않아요. 계속 조금씩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차리게 되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또 재미가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 내가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었구나. 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할 만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때가 있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막 사계절이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봄은 막 황사도 있고 막 꽃샘추위 뭐 해서 싫고 여름은 너무 더워서 싫고 가을은 또 추운 겨울 오는 그 계절이기 때문에 싫고 또 겨울은 너무 추워서 싫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이 좋은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누릴 수도 있고 불편도 할 수 있고 뭐 이런데 저는 불편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 그 선생님이 그때 제가 했던 대화가 같이 이제 그 인턴십 하던 그 뭐 센터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막 내가 불만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들이니까 부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성향에 맞게 문제점에만 초점을 두는 사람이었던 거죠. 네, 계절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사계절 내내 불행한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되면은 봄이면은 그 막 연초록 잎들 나는 것도 얼마나 예쁘고 너무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죠. 당연히 꽃도 너무 예쁘고요. 여름엔 막 바닷가 가서 수영하고 좋은 것들 너무 많죠. 여름에도. 가을 색감 너무 예쁘잖아요. 막 그 단풍잎 색깔도 너무 예쁘고 약간 짙고 그윽한 그 가을만의 색깔들 이런 것들을 제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런 거를 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긍정성이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지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그 회복탄력성 첫 시간인가 말씀드렸듯이 점수를 체크해보니까 여전히 긍정성에서 제가 좀 점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낮더라고요. 그러면 긍정성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들도 내가 긍정성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괜찮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긍정성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자아 낙관성,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는지,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만족도,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태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한번 문항을 살펴볼게요. 자, 자아 낙관성 첫 번째 문항은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매우 그렇게 생각하면 좀 높은 점수로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맞든 아니든 일단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자기에 대한 신뢰죠. 문제들이 왔을 때 나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자기에 대해서 좀 자신을 갖고 확신을 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자아 낙관성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할까봐 걱정한다. 이거는 자아 낙관성의 반대의 모습이겠죠. 자기에 대해서 좀 신뢰가 낮을수록 주변에서 자꾸 내 성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한 문항 다뤄드리자면, 누가 나의 미래에 대해 물어보면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다. 이거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자신에 대해서 좀 신뢰를 못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내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나 미래에 성공한 사람으로 되어 있을 거야. 물론 성공의 기준은 각자에 따라 있겠죠. 근데 이렇게 좀 자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요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영역, 삶에 대한 만족도. 저는 이게 낫더라고요. 저는 자기 신뢰는 조금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걸 체크를 해보니까. 근데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게 있냐면, 내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그러신가요? 저는 이거를 문항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자꾸 나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해서 갈구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예. 또 어떤 문항이 있냐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팍팍팍팍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난 좀 이것도 좀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이게 이렇게 되면 좀 더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누리기보다는 자꾸 결핍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성향은 내가 조금 더 가진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거든요. 네.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있는 조건에서 좀 충분히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들을 좀 찾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근데 단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내가 정서적 학대를 받거나 폭력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만족하거나 감사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또 어떤 문항이냐면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다 갖고 있다. 이것도 이전 그 문항이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것도 참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이 심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 문항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의 현재 삶을 다시 살고 싶다. 다 비슷한 맥락이죠. 예. 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진짜 현재 삶에 만족 못한다는 게 막 팍팍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영역 감사하는 태도. 첫 번째 문항은 뭐냐면 나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내가 좀 고마움을 느끼는 것을 보는 눈이 잘 발달이 돼 있는지 아니면 자꾸 문제점, 불편한 점에 초점을 두는데 발달이 돼 있는 사람인지 저도 후자 쪽이 훨씬 더 발달이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좀 긍정적인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적는다면 아주 긴 목록이 될 것이다. 내가 불평, 불만, 싫은 것들 적는 거가 훨씬 긴 목록이지 않나요? 혹시? 네. 이것도 보면서 제가 참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감사하고 만족하는 모습, 그런 눈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삶의 일부가 된 사람, 사건, 생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져간다. 이 문항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둘러볼 때 내가 고마워할 것은 별로 없다. 요거는 반대의 문항이 되겠죠.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면 요런 좀 문항이 점수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나 일에 대한 고마움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느낀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되게 내가 고마운 일들을 당연하게 느끼거나 그냥 별다르지 않게 넘어갔다가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 그냥 고마웠던 것 같기도 하다. 이렇다면은 내가 좀 삶에 대한 긍정성, 감사하는 태도가 낮은 편인 거죠. 예, 그래서, 문항 다시 하나씩 체크하다 보니까 또 저도, 감사하는 눈, 긍정적인 눈을 좀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서 좀 어떠셨나 궁금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회복 탄력성의 3가지 영역.
자기 조절 능력,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 이렇게 세 가지 다 다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나는 어떤 부분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 좀 더 연습 훈련을 해야 되겠다를 좀 참고하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다룬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할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네. 아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분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해야죠. 오늘의 주제에 맞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